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문법 뜬금 특강 4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형태소 분석 능력이라고 붙여놨는데, 일단은 형태소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문법 책이나 쳐다봐도 형태소가 무언지에 대한 개념 설명은 돼 있지. 그죠? 뭐 의미를 갖는 뭐 형태소 그러면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다 이거야. 형태소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모의고사, 수능에서 실전에서 결국은 맞닥뜨리는 상황은 뭐냐면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라는 이런 개념적인 설명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선생님은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형태소를 실제로 아무 단어나 여러분들한테 주든가 아니면 문장을 줬을 때 문제 나왔을 때 형태소를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나는 형태소 분석 능력이라고 부르고 저번에 이제 문법 특강 앞에서 했던 어떤 문장 분석 능력과 더불어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뭐가? 정답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찍는 거는 6월 초인데 선생님 생각에 9월 달 정도까지 요때까지만이라도 이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익히고 이래 주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10월 넘어가면 너무 늦지, 그죠? 예,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문법 우리 확실하게 알고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형태소라는 건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데 분석 능력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래서 그 분석 능력이라는 것을 갖기 위한 기본 또 능력 이렇게 할까요? 그것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요. 실제 최근 3년, 그러니까 2016년 10 대수능 그거부터 해서 최근까지 모의고사에서 발생했던 형태소 분석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형태소 분석 능력을 갖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더 세부적으로 가져야 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자, 참 중요한데 말이야. 그죠? 참 중요한데 말이야. 안 늦었다. 얘들아. 희망을 갖자. 안 늦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형식 형태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형식 형태소. 네. 형태소인데 뭔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단위인데 형식 형태소라는 게 있고 여기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야. 세 가지 뭐죠? 바로 형식 형태소 종류 세 가지 불러. 조사 맞지?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접사 맞아요? 예. 형식 형태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문장 아니 형태소 분석 능력의 키가 되는 게 이 세 가지를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정말 이거 100만 개, 별 100개 이렇게 할게요. 별 100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를 일일이 구분하는 능력까지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있고 이제 형식 형태소 이게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어디가 형식 형태소인지까지 아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조사인지 어민지 접사인지를 판별해내고 구별해내는 능력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고 그리고 알다시피 부연 설명을 하면은 형식 형태소의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대답하세요. 실질 형태소입니다. 맞죠? 들어봤죠? 이것도 다 문법 개념책 보면 다 나오잖아.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돼 있죠. 근데 그건 개념이라고. 개념 설명이고 니네들은 실제로 니네가 풀고 있는 모의고사라든가 실전에서 수능에서 그거를 딱 들여다보고 있는 니네 눈이 딱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어디가 조사고 어디가 어미고 어디가 접사인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따가 그것을 근거를 드릴게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얼만큼의 요구를 하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많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요거 설명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요것만큼 또 중요한 것. 실질 형태소는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부르자?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자.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말이 어근이에요. 어근. 됐죠? 지금 요 상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물론. 그래도 대처는 되는데 문제 풀 때 이제 많이 어렵겠지. 그죠? 요것만 가지고는. 자, 이제 더 가요. 자, 다시 말해. 어근을 갖다가 따로 익히는 게 아니고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니면 어근이야. 맞지? 형식 형태소와 실질로 이렇게 모든 형태소는 둘 중에 하나니까. 물론 의존하고 자립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시간엔 안 해. 그거는. 됐죠?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닌 애들은 모조리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됐고, 어근이 더 종류가 많잖아.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 중요해. 됐죠? 조사는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면, 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조사를 갖다가 또 조사에 또 저기가 있어요. 어디 뒤에 붙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가지. 네, 그죠? 자격을 부여한다. 문장 단위까지 물론 가야 되긴 하는데 역시 이것도 잘 모르겠어 싶으면은 책을 펼쳐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그죠? 조사는 됐고 어떻게 익혀야 돼? 바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다. 이것만이라도 우리 신경 씁시다. 체언 뒤에 조사가 붙어서 나옵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나오는 말을 조사라고 불러요. 있잖아, 뭐 예문도 해야 되나? 예문해야 되나? 어디? 체언 뒤에 조사. 체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죠? 수박, 철수가 추박을 먹었다. 이 부분 되겠지? 이런 것들. 체언 뒤에 붙어 나오는 그 부분. 조사. 그죠? 명사.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 뒤에 붙어 나오는 말을 조사라고 불러. 이거 조사가 뭐라고? 형식, 형태소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게 이거는. 그 다음에 어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미는 필연적으로 뭐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뭐? 어미는 뭐 뒤에? 용언 뒤에. 오케이? 그죠? 용언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것을 어미라고 하고 사실은 용언이라는 것은 이제 어간과 어미가 합쳐진 개념이지. 그래서 어미라는 것을 논할 때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어미는 무조건 제한 조건이 용언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어미는 용언일 때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조사는 이제 체언일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어미는 용언일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 어미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간 개념을 또 우리가 중요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용어는 동사, 형용사 바로 그 용어는 두 부분으로 돼 있다는 말이야. 물론 기본형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기본형 알지? 기본형일 때 어간 부분이 있고 어미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내 말은. 기본형을 놓고 보면은 다자 맨 끝에 다로 끝나잖아. 예쁘다, 그죠?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랬을 때 다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죠? 맞아요? 그죠? 어간이 아니 대 얘기를 해버릴까 그러면은 어간은 좀 같이 갈게요. 어간은 이거 딱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간과 어미를 자른다고 생각했을 때 뭐 어미 부분
빼고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간 부분은 구성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어근이랑 그죠? 어근과 그다음에 접사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근과 접사는 어간 영역에 들어가고 말 그대로 어미 부분에는 어미만 돼야 돼. 그러니까 어말어미라든가 이제 종결어미, 어말어미, 어말어미라든가 선어말어미까지 있지. 높임을 나타낸다든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까지는 이게 어미 부분에 넣어. 당연히 어미니까, 그렇지? 그렇겠죠? 물론 참고로 연결어미 있잖아. 용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는 어간 부분으로 보는데 그거는 지금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미를 찾고 싶으면은 어미를 찾고 싶으면 결국은 뭐냐? 어미를 찾고 싶으면은 무조건 용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용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간 부분과 어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죠? 맞죠? 어간, 어미. 책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책을 보면은 또 이야기가 돼 있어. 그죠? 됐고 어미는 무조건 어디서만 이야기한다? 용언. 용언은 뭐야? 동사랑 형용사 됐죠? 그 다음에 접사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접사가 제일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야. 조사 어미 비해서 이제 접사가 제일 어렵지. 실제로 문제에서 접사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접사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접사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접사를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접사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접사를 알고 있는 게 최고인데 접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나오는 단어가 다 안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죠? 많이 익히고 잡지식이 많이 늘어나면 좋긴 한데요. 제 말은 접사를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태소 분석, 다시 말해 저게 접사다 아니다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좀 여러 가지 요소를 토대로 접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어근이 없이 이루어진 단어는 없잖아. 그죠? 어근에 붙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든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든가 단어의 의미를 좀 제한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접사예요. 뭐 밟다, 밟다 있잖아. 이렇게 발로 밟는 거. 밟다가 있을 때 그냥 밟다가 있는데 만약에 짓밟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짓밟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뭐가 더 커? 밟다가 당연히 크고 짓밟으면 좀 세게 밟는 거 아니야. 그죠? 약하게 밟는 거는 빠지지. 의미가 축소되지. 제한된단 말이죠. 아니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조사랑 어미도 마찬가지지만 접사는 단독 사용이 안 됩니다.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근하고 이제 붙어 있을 텐데 접사가 어근이랑 붙어 있을 텐데 그 어근은 딴 데서 또 따로 잘 살림을 차려서 살 수 있어. 근데 접사는 혼자 놔두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독 사용이 안 된다. 예.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접사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사동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피동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의 어떤 강세라고 할게요. 그냥 강세.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 힘을 주어서 표현해가지고 뭔가 어떤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세게 일어나는 모양을 표현할 때 접사가 또 기능을 할 수 있고 피동과 사동도 있습니다. 시키는 거 사동, 그 다음에 당하는 거 피동인데 이거를 사동, 피동도 물론 따로 해야지.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 사동, 피동을 접사를 토대로 전미사죠. 정확히 말하면 전미사를 토대로 사동, 피동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접사해놓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이게 이쪽에 적어놓은 이 요소를 토대로 접사를 발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어미를 갖다가 딱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게 어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거꾸로 해보는 거라는 거죠. 용언이구나. 그 어미가 있겠지. 이런 식의 탐구 정신이라는 거죠. 조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면 명사를 먼저 보고 조사가 이거겠거니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접사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거네. 접사는 뭔 일을 또 할 수 있냐면은 품사를 변하게 만들어요. 품사를 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접사가 무조건 품사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쪽을 먼저 봐야지. 품사가 변했어? 그러면 접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특별히 이제 품사가 만약에 변했다면은 전미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접두사는 그 역할을 못 해요. 전미사가 있어. 뭐가? 품사가 변했다면. 이거는 맞단 말이야. 접사가 있어서 품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 품사가 변했어? 그러면 접사가 있어. 전미사가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제일 첫 번째 건데 이게 제일 키야.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거기에 걸맞춰서 좀 더 형태소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팁을 조금 더 부수적인 것을 이어서 할게요. 자, 이건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두 번째는 뭘 적을 거냐면은 항상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면 일단 이거를 좀 전제로 하면 좋겠더라고. 용언에서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용언에서 뭐 부사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명사가 됐다든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조건이란 얘기가 아니야. 어떤 단어든 무조건 용언에서 출발을 해서 부사가 됐다든가 용언에서 명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이 애매한 상황일 때는 용언에서 왔나라는 전제를 해보고 접근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또 거기서 의미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바뀌었나? 그럼 품사가 변했나? 접사가 있나? 아니면 이게 접사인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여기 지금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개념 강의는 뭐 나는 별로 찍을 생각이 없어. 책 보고 할 거고 수업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능력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처럼 용언에서 출발했나라는 그런 항상 전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다음 3번. 또 마찬가지 또 생각. 자, 이제 또 용언 얘기인데 항상 기본형을 발상을 하세요. 기본형에서 출발할 생각을 해. 뭐 하려면? 형태소 분석하고 싶으면. 기본형에서 출발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만약에 뭐 이런 거 봐봐. 이런 단어가 있다 치자. 짓밟혔다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 물론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이제 바로 딱 할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된단 말이지. 딱 보고 이것만 이게 딱 지금 이 글씨의 형상만 보고 형태소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형에서 출발하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단어가 나왔을 때 말 그대로 기본형에서 일단 뭔가를 더 붙여보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라도 이게 이놈의 형태소의 정체를 밝히는 거는 어떠냐는 거죠. 이게 짓밟히다 같은 어떻게 어디서 출발했겠냐는 거죠. 밥다에서 왔겠지. 이런 발상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밥다에서 왔겠죠. 그죠? 밥다에서 왔으니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 이게 당연히 용언이니까 다 어미겠지. 기본형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간, 어미, 있자? 그죠? 이거 어미, 이거 어근이겠죠. 그럼 짓은 뭐겠냐? 뭔가 의미를 갖다가 더 제한한다든가 특수한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가 되는구먼. 그 다음에 희는 뭘까? 엇은 뭘까?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야. 이런 형태소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애들이 다 형식 형태소 아니야. 요거만 실질이지. 그죠? 어미. 엇은 뭐야? 과거 어미. 그 다음에 희는 뭐예요? 피동. 여기 하겠죠? 피동.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어떤 단어가 나오든 이거를 빠르게 만들어낼 때는 기본형을 생각해 보는 태도도 아주 좋지 않는가.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개만 남았어요. 4번은 이제 이런 개념, 이건 좀 필요합니다. 음절의 개념이라든가 음운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문제 안에, 보기 안에 또는 그 독서 지문 안에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음절,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맞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은근히 한 글자를 설명하는 게,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음절이고 음운은 자음 또는 모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더라. 은근 놓쳐. 음절에서 첫 음절 어쩌고저쩌고 둘째 음절 이러고 있는데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망한다. 그리고 5번이지. 5번은 물론 이 형태소 분석 능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더라. 합성어와 파생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합성어, 파생어, 그죠? 물론 이제 합성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말을 합성어라고 부르고, 파생어는 어근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접사가 결합한 거. 뭐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접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접사가 결합된 말을 우리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잖아. 합성어는 접사가 안 보여. 어근이 그 대신 2개 있어야 되죠. 이거 어때요? 이거 그렇게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거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제가 적은 게 모든 정보는 아니죠. 다만 문제를 풀 때 요런 애들이 5번까지 적은 애들이 매우 유용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다시 넘기고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몇 개를 좀 보면서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를 좀 몇 개 보면서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2018년 4월 학력평가 얼마 전에 봤던 시험에 나왔던 문제 많이 틀렸어. 그죠? 기억날 거야 이거. 맞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많이 틀렸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봐봐. 이거 다 읽을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밑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설명돼 있어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어근 2개에 접사 하나가 있어야지 일단은 답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그죠? 그거고 밑에 어근의 품사가 변했다 이렇게 돼 있지? 다시 말해. 니은에서는 뭡니까? 접미사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도 물론 접사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게 중복이 되는데 이게 포인트는 뭡니까? 어근이 2개였다는 거지. 이 문제가 그랬었어. 많이들 헤맸거든. 그러면 우리가 형태소 분석 능력이 있으면 빠르게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 이게 보면은 군것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형태소가 일단 3개라는 생각을 했으면 일단 그나마 괜찮은 사람. 바느질이 형태소가 2개라는 생각을 했으면 괜찮은 사람. 겹겹이가 형태소가 3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괜찮은 사람. 다듬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다하고 듬을 갖다가 합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왜? 기본형 생각해 보라고. 또는 이게 다듬이는 명사이지만 용언에서 왔었다는 어떤 그런 발상을 해보라는 얘기지. 용언에서 왔나? 기본형을 생각해 볼까? 어디서 왔어? 다듬다라는 동사가 있거든. 그럼 다하고 듬을 어떻게 나누니? 이게 2개구나. 형태소. 그 다음에 이제 헛웃음 같은 경우도 또 이야기하지만 이 웃음 같은 경우도 기본형이 어디서 왔을까? 기본형이 뭘까? 또는 용언에서 왔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란 얘기죠. 이거 어디서 왔어? 웃다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하고 웃음이 바뀌어야 이게 갈려야 되는 게 맞고 헛하고 웃을 같이 묶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태소가 이게 또 3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접근을 했어도 일단은 안 되는 답이 나오지. 그죠? 뭐가? 안 되는 답이 나오지. 왜?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세 개여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탈락이고, 그 다음에 어근이 심지어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좀 더 보면은 일단 답은 얘지, 그죠? 답은 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이제 된 이유는 겹이 명사거든. 겹이 명사예요. 한 겹, 겹, 겹. 겹에다가 겹 결합하고 어근 두 개에다가 이가 붙었어. 명사인데 이가 붙어가지고 겹겹이 쌓였다 이런 식으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품사가 편했구나. 그래서 3번 맞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물론 이제 군이라는 말하고 이제 질이라는 말이 이게 접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완전 땡큐지 사실은 그죠? 좀 익혀놓을 필요 있단 말이야. 눈에 좀 들어와야 돼.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접근을 또 생각을 달리 해봐.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서 군 같은 경우가 이게 접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게 어근이라면 이게 어디서 기어 나왔다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구웠다 뭐 그런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이거는 그럼 어근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판단이 그냥 보고 그냥 당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질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걸레질 이런 거 있지? 이것도 따로 쓸 수 있겠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 특별한 의미를 주나 단독 사용이 안 된다. 사동, 피동, 강세인가 또는 품사를 편하다. 여러 가지 요인을 토대로 이게 접사인지 아니면 어근인지를 갖다가 밝혀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군이라든가 질 같은 게 과연 단독 사용이 될 것인가. 단독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사 내지는 어떤 동사, 용언 같은 의미여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지. 군이 그게 굽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접사란 얘기야. 이것도 접사, 이것도 접사. 그러니까 이건 겉밖에 안 남아. 겉은 쓰거든. 의존 명사입니다. 이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근이라고. 얘는 탈락.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웃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웃다에서 왔거든. 웃이 어근이 맞습니다. 이건 웃은 어근이에요. 웃은 어근입니다. 그죠? 근데 음이 붙어가지고 품사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전미사. 그죠? 그 다음에 헛 같은 경우도 이게 뭐지? 따로 쓰이나? 관형사인가? 그냥 아니거든. 아니라고 이게 따로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헛이. 그래서 이것도 접두사의 결론이 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외워야 된다고 내 말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못해 이 문제를 토대로 접두사 전미사라도 외운다. 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현명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뭐 외우는 게 나오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잘 해보자고. 여기 써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자, 2018년 마찬가지로 2018 3월이네. 올해 3월이었어. 그죠? 3월에 나왔던 문제. 자, 여기 이렇게 따로 봐야겠네. 이렇게 봐야겠네.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하면서 이번 시간에 새말 단어 구조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같이 그림 됐고 요거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여기 맞춰서 볼까? 보세요. 자, 오이칼하고 껍질칼이라고 있는데 자, 1번 설명 보세요. 기억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아이고, 이거 통사 비통사가 나오네. 그죠? 그것도 공부해 놔야지. 알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통사 비통사 나올 때도 됐고요. 시험에. 그죠? 통사 비통사는 익혀야 됩니다. 5가지, 6가지 항목이 있고요.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해놓으라고. 통사를 하든 비통사를 하든. 알았죠? 자, 기억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했다고 돼 있잖아. 그죠? 통사적 합성어다. 그게 뭔 얘기예요? 오이랑 칼이 결합됐구만. 껍질이랑 칼이 결합됐구만. 명사구나. 맞는 말. 2번. 자,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죠? 근데 이제 부사, 갈짝갈짝, 뭐 이렇게 깎는 거 그런 건가 봐. 그냥 사각사각, 이거 뭐 소리인가 봐. 이게 소리인지.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 앞에 게 어떤 음성 상징어에다가 그죠? 부사 거기다가 칼 명사 어근이 결합된 상태구나. 근데 부사가 명사 수식한 그런 식으로 결합된 것은 국어에서 아주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동사가 맞죠. 맞죠? 예,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이게 단순 반복,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말은 보통 이제 부사가 맞아요. 일단은 그것도 이제 좀 경험이 좋으면 경험이 익혀지면 좋겠다. 그다음 까게, 깎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 어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까게, 깎게가 명사겠지. 그죠? 거기 좀 까게 좀 다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명사인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요제 용언에서 출발시키면 어떠냐는 거죠. 예? 그죠? 이런 발상을 늘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까게가 어디서 왔어? 까다에서 왔구만. 깎게는 어디서 왔어? 깎다에서 왔구만. 동사에서 왔구만. 괜찮단 말이죠. 접근할 수 있겠죠. 4번. 극도구, 밀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느낌은 오지. 뭐가? 이게 형태소가 두 개라는 생각은 들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명사 어근의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맞을까? 자, 극도구, 밀도구 어디서 왔을까? 도구는 됐고 명사잖아. 그죠? 이것도 말도 이상해 지금 보면은 그 순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명사 어근이 뒤에 있잖아. 그죠? 이상하지 않아? 4번? 이상하지? 뭐가? 극도구, 밀도구. 극과 밀이 어디서 왔어? 용어에서 왔어. 글다에서 왔어. 밀다에서 왔겠지. 그죠? 어근이야, 어근. 둘 다. 도구도 명사 어근. 어근 파생어 맞아? 아니거든. 그러니까 파생어도 틀렸고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했다. 다 틀렸어. 그죠? 접사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어? 어때요? 괜찮은 생각? 그 다음 5번 박박이 쓱쓱 이거는 박박 긁다 뭐 쓱쓱 닦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역시 부사. 오케이? 부사 어근에 접사가 결합돼서 이게 파생어가 나왔구나. 뭐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건 아마 느낌상 박박이 쓱쓱이는 이 도구를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화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품사도 바뀌었어, 사실. 그죠? 부사에서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어. 아까 뭐라고? 품사 바뀌면 100% 전미사 있다. 전미사가 있다. 전미사가 있다 무슨 말? 파생어. 오케이? 다음 집. 재밌지? 재미없냐? 되게 재미없냐? 요거는 2017년 수능입니다. 수능인데요. 여기서 이제 독서가 나왔고 11번, 12번에 엮여서 나온 문제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하나만 볼 거예요. 11번 딱 형태소 분석 능력과 맞닿아 있는 바로 문제였던 11번 하나만 볼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독서는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작년 수능 문제라고 이게 느껴보라고 수능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뭔 얘기야? 이게 바로 가야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네. 뭔 얘기야? 합성어 얘기야. 그 다음에 파생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할 수도 있어. 파생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 이게 수능이 얼마나 베이직한 출발해서 문법을 내는지가 보이지 않아? 여실히 보이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법 개념이 이제 동반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끔 낸단 말이야. 교과서적으로. 근데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뭐야? 다 공부 부족. 오케이? 파생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해 있다. 접사가 앞에 있다고. 어근의 앞에 있대. 접두사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파생어고. 파생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하면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란 얘기지. 그 다음에 뭐 다 안 볼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스톱하고. 자,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한, 이거 뭐 아까 이야기한 거야.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게 어미고. 그 다음에 조사는 체언에 결합한다. 뭐 이거 완전 기본 설명이네. 야, 수능은 이러네.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독서화 했구만. 그러네. 이게 다예요, 일단. 이 부분은.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자, 다음 문장에서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보세요.
아기 장수가의 아기 장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가 붙어 있잖아. 조사 붙어 있으니까. 그죠? 조사 됐고. 이거 됐고. 그래서 조사를 묻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아기 장수는 아기에다. 이거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어근과 어근 결합. 그죠? 명사 명사. 오, 좋은 말. 그다음에 2번. 맨손으로의 맨손은 니은에 해당하는 예라. 니은 아까 뭐라고? 파생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뭐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맨손은 니은에 해당하는 예래. 파생접사 맨에 어근 손이 앞에 손 앞에 결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손이 어근인 거는 알겠고 그 다음에 맨 같은 경우가 과연 접두사겠냐는 거죠. 혼자 쓰일 수 있냐? 안 되지. 그리고 손하고 맨손 놓고 보면 어때? 손하고 맨손 놓고 보면 뭔가 의미가 제한된다 또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다 이런 생각 들고 맨손 단독 사용 안 되고 밑에 건 아니지. 맨손이나 손이나 품사는 명사로 그대로니까 요거는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았죠. 밑에 두 개는 그죠? 그러니까 맨손 오케이 맨 파생어 나쁘지 않네. 3번 사인의 어간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래. 자 보세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 사인의 어간. 자 이거 아니요. 파생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했다. 그 다시 말해 뭐야? 전미사가 결합됐다는 얘기지. 사인의 어간은 와 이거 봐 어간 나오지?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바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쌌 뒤에 결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 볼 수 있겠냐? 어간을 보래. 야, 사인의 어간을 보랍니다. 이게 어디까지요? 사인. 어디서 나왔겠냐? 사인의 어간. 니은이 이제 물론 알고 있지.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니은이 결합돼 있어서 어간에 해당하는 것은 사이까지가 맞거든. 이렇게 구성돼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이게 여기 아까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니? 나 안 했냐? 얘기? 아니 한 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이야기 하긴 했어. 어간하고 어미로 볼 때 접사 부분은 이쪽 어간 파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긴 했네요. 오케이. 뭐 그렇긴 한데, 좀 익혀놔야 될 것 같아요. 싸이다 아니야, 이 자리가. 이거 다가 올 수도 있고, 이게 니은이 온 거야. 다 어미라고, 이쪽 어미. 그럼 싸이까지가 어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가 역할이 뭐냐. 기본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본형이 싸이다, 싸타가 있잖아. 그죠? 이는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겠어? 피동 전미사야. 전미사라고 어찌됐든.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3번. 오케이? 됐죠? 4번. 깨뜨리는 애 리을에 해당하는 일. 아까 리을이 뭐였죠? 자,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한다. 다시 말해. 이 깨뜨리는을 보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미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겠군요. 자, 보세요. 리을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맞다면 어미 어간이 깨뜨 어미가 리는이래. 그러니까 이 지금 4번 선지의 이야기는 깨뜨에다가 어미가 리는이 결합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죠? 그럼 이게 맞겠냐? 이제 이렇게 가봐야지. 이게 맞을까 봐요. 리는이 어미래.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미 자리에는 언제든지 다른 어미를 쓸 수가 있잖아. 그죠? 뭐 달을 넣어보든가 여기 있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달을 넣어보든가 뭔가를 다 넣으면 깨뜨다가 되지.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지. 안 되거든. 이게 이 분석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기본형 완전 다 벗겨내고 기본형 아까 기본형에서 출발하자고 그랬잖아. 완전 다 벗겨내고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 과연 뭘까? 깨트리다의 완전 기본형은 뭐냐? 깨다가 있죠. 깨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어근이 깨란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뜨리 깨다가 뭐가? 뜨리가 결합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란 얘기죠. 어미는 어디까지야? 는 말입니다. 깨뜨리다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미가 깨뜨리 는만 얘기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깨다가 또 있거든요.
뜨리가 뭡니까? 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요거예요. 강세 전미사라고 해서 뭔가 의미를 더 세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전미사 역할을 하는 게 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미 리는이라는 설명 내지는 어간이 깨뜨라는 설명이 죄다 다 틀린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 예. 그 다음에 5번. 자, 모습 2는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2. 이거 하지 말게요. 모습 명사에다가 조사 2. 체언 플러스 조사. 맞는 말이겠죠? 어때요? 수능 문제가 이랬어요. 예, 생각보다 베이직한 것을 묻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문제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수능은 이렇습니다. 예. 수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기가 좋으셔야 돼요. 자, 다음. 빨리 해야겠다. 그죠? 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2017년 9월 모의평가. 여기서도 많이들 틀렸던 것 같은데요. 빨리 해야겠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갖고 시작을 해서 합성명사가 이제 중심 화제입니다. 이거 독서를 잘했어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작년 9월. 합성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쭉 보면은 합성명사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 이것을 설명을 하는 독서 지문이었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문제에서 많이 헤맸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야기 바로 할게요. 합성명사, 뭔가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는 뭐 이런 거야. 그치? 말 그대로. 뭔가가 단어가 새로 만들어진 건데, 그죠? 그럼 그것이 종류가 좀 있답니다. 보세요.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을 할 수도 있답니다. 어때요, 이거? 이게 이해됩니까? 이런 거 참 중요한, 이거 용언의 활용형 이런 말,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야. 아까 비슷한 얘기 다 했어요. 보세요. 이제 예문으로 볼까요?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 이렇게 돼 있죠?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자, 여러분들,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말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어미를 어간에다가 어미를 넣어보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활용입니다. 용언에다가 어미를 이놈저놈 넣어보는 행위 자체가 활용이라고요. 그러니까 활용형이라는 것은 어미가 이놈저놈 들어가서 뭔가가 딱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보세요. 건널목 같은 거 보십시오. 형태소 몇 개입니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형태소가 3개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역시 여기가 일단 분리가 되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건너다에서 왔다는 거지. 동사 건너다에다가 어미 리를 붙였고 그런 다음에 목이라는 명사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합성 명사가 되고 있는 단어. 비슷하지. 노림수도 마찬가지야. 노리다에다가 미음을 붙였고 이게 다 형태소가 따로 분리가 돼야 돼. 어미 자리가 있단 말이지. 섞어찌개도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용언을 갖다가 어미를 이것저것 넣어서 명사랑 결합하는 형태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관형사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 새색시 이렇게 돼 있죠. 관형사는 인간적으로 좀 외워라. 한 글자짜리. 그죠? 새, 뭐 온, 헌 이런 거 있잖아. 인간적으로 관형사는 좀 그냥 외우고 있자. 이런 거 어떠냐? 온종일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네. 물론 이제 거기 수관형사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지시, 뭐 뭐 이딴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관형사는 좀 눈에 익혀놔서 한 글자인데 거의 한 글자지 않냐?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자, 이런 거 하나 더 있어. 여기 있다.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합성 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두 개가 합쳐져서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일단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일단 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거 인강 있죠? 인강이란 말은 인터넷 강의를 갖다가 줄어서 만드는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졌다. 음절만 땄다. 음절.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글자를 얘기하는 말이 음절이었죠. 그죠? 음절이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말이지. 음절. 이거 또 이런 것도 문제 안에서 음절이라는 것에 또 헤매고 있으면 또 되게 쏘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자, 볼까요? 이거 뭐야, 벌레, 씨.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벌레. 뭐야, 피가 나와. 자, 대충 잡았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보세요. 이거 많이 틀렸는데. 자, 기역, 미음 중에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 이렇게 돼 있어. 이 윗글에서 설명을 했던 단어 형성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 명사에 명사 결합해라, 용언에 활용어에 명사 결합해라, 관형사에 명사 결합해라, 아니면 명사가 아닌 애들이 결합돼서 명사가 되어라, 또는 음절을 따가지고 만들어라. 이게 5가지 정도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닌 거 또는 그 중에서 맞는 거 찾으라고 하고 있군요. 그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독서 5개,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상황과 동시에 그 문법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됐던 문제였군요. 자, 이렇게 보라고. 자,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위에 있는 5가지 항목이 있냐는 거지, 이게 선생님에서 이게 음절을 따와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확히 해야지. 음절이라는 한 글자란 말이지. 이거는 선생님이 셈이 된 거는 지금 음운 일부를 따온 거 아니야. 여기서 세에서 세 가지고 오고 님에서 미음만 가져와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많이들 곤란했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밑에도 이제 다른 음절을 따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나 단위가 음절이었다는 거죠. 1번 기억은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니은 개 살고 이래. 야, 이 개가 뭐겠니? 자, 우리가 형태소 분석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멍멍이 개일까? 아니지. 개는 접두사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합성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웬 파생어가 나오냐. 그러니까 니은도 안 돼. 여기서 빠르게 접근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디귿의 사범대학에서 줄여가지고 사대를 만들었대. 이거 봐. 앞에 말에 한 음절, 뒤에 말에 한 음절을 따왔지? 이게 디귿에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을. 점잖다라는 말에서 형용사에서 점잖이라는 말이 나왔대. 이거 알겠는데 명사 점잔 있는데요. 맞는데요. 근데 위에 5가지의 사례에서 있냐는 거지. 이게 합성됐냐 지금? 점잔이 합성됐냐고. 그럼 점하고 잔이 결합했나? 아니거든. 그냥 점잔다라는 형용사에서 일부가 어떻게 줄어가지고 점잔이라는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도 탈락입니다. 답은 이제 얘인데, 야, 이거 또 많이 틀렸죠. 옛날에. 그죠? 보세요. 비빔냉면이 결합해서 비빔냉면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 보면은 바로 어디 예로 봐야 되냐면은 뭘 것 같아? 이거를 사실 이제 위험하게 명사 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겁니다.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 결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비빔냉면이거든요. 비빔냉면 좋아합니까?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명사로 봐도 뭐 좋아. 답은 했겠지. 그죠? 근데 그렇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비빔의 상태가 보면은 이게 비비다에서 왔겠지. 그죠? 이게 비비다에서 와서 여기다가 이제 미음이 결합했는데 과연 비빔이 명사일까? 어때? 생각해봐 한번.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강의에서 이제 요거를 다룰 얘기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뭔가 붙었는데 이게 어민지 접산지 아리까리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서술성 기억납니까? 서술성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비빔은 이게 어미예요. 그러니까 명사처럼 쓰는 어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용언의 활용형의 명사가 결합한 형태다. 이거가 답인데 일단 명사로 봐도 답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예. 기억의 예는 뭐냐면은 기억이 뭐냐면은 바로 명사가 하나도 안 보여. 명사가 하나도 없는데 명사가 됐어. 이제 이걸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형태소 분석이 돼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가 형태소 그러니까 두 개가 합성되는 것은 전제를 했단 말이지. 그건 눈치를 채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일단 1번은 잘하고 못이 결합됐어요. 그럼 잘하고 못이 뭐겠냐는 거예요. 품사가. 이게. 뭐 인간적으로 명사는 아니지 않냐? 그죠? 잘하고 뭐 잘하다, 못하다. 오케이? 부사. 부사예요. 부사가 결합해서 잘못은 명사지. 근데 왜 명사야? 또 그럼 뭐라고 불러? 뒤에 뭐 있어? 조사 있잖아. 아까 뭐라고? 체연에 붙는 게 조사. 오케이? 이거 명사 맞거든.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명사 맞아요. 여기 지금 다, 그러니까 봐봐. 다 조사가 이게 뒤에 있거든요. 조사 다 죄다 있습니다. 명사가 된 건 맞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잘하고 못이 결합. 답이에요. 일단 1번. 명사가 안 보입니다. 새 것은 지금 이게 아까 것은 잠깐 했는데 아까 이제 의존명사 명사고 새는 관형사거든요. 관형사에다 명사가 결합한 아까 그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도 요가 관형사고 사이가 명사인데 많이들 이거 3번을 놓쳤던 것 같은데 어휘력이죠 뭐. 그죠? 4번은 오늘날 이것도 오늘날 둘 다 명사가 해당 안 되고요. 5번은 갈림길. 길이 이제 확실히 명사니까 알 수 있겠죠. 갈리다. 또 이제 용언의 활용형 갈림에서 왔겠군요. 그런 합성 상태. 오케이. 다음 질문.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마지막 아니구나. 자, 2017년도 3월 모의평가 문제네요. 아니, 3월 학력평가 문제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까,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뭐 조금 거리는 있네요. 이거는 형태소 분석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 정확히 말하면. 그죠?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의존명사, 체라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어이, 체인, 의존명사, 그 다음에 째라는 접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봐봐. 이게 표시, 이게. 요 표시가 있지. 가로줄. 이게 뭐야? 접사. 다시 말해. 무슨 뜻?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죠? 붙어서, 앞에 뭔가가 붙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사용 안 돼요. 접사.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었어요. 예. 그냥 요거는 그것만 봅시다. 뭘 보냐면은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자, 째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째니까 일단은 접사란 얘기고 명사 뒤에 붙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겉접질 째로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전부의 의미가 맞거든. 이게 답이야. 쉽게 풀었을 텐데 일단은 그죠? 일단은 확인해 볼 만한 게 째는 이게 아까 접사라고 했는데 이게 띄어놨으니까 미친 소리고 그죠? 완전 미친 소리지? 띄어놨잖아 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인데 체인지를 요거 보면은 여기 이제 해석으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는 이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의존명사 때문에 하는 거야. 의존명사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의존명사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의존명사는 어찌됐든 명사 다시 말해 체연이니까 뒤에 조사가 붙겠죠. 이 형태에다가 의존명사 조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한 칸 띄고 앞에 뭐가 와. 거의 고정된 형태로 바로 어간의 뭐가와 명사형 아니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나 리을이 잘 오죠.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맞아? 띄어쓰기 하고 요 구성 요게 참 눈에 익으면 좋겠어요. 네, 요게 눈에 익으면 좋겠다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문제를 잠깐 본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맞아 물론 이게 근데 이제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상황은 맞는데 이게 체가 지금 잘못돼 있어 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거든. 근데 봐 안따 은 보이죠? 그 다음에 똑똑하다 니은 오케이 그 다음에 죽다 은 오케이 괜찮죠? 어간에다가 니은 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 나오고 조사 나오는 이 구성 그죠? 요 그림을 요 자체를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이제 2016년 수능이에요. 수능에서는 뭐 대놓고 전미사를 물어봤었어요. 예. 자, 봅시다. 보세요.
자,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왜냐면 요 부분은 지금 여기 이야기한 내용은 죄다, 여기 이야기한 내용은 죄다 그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접사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거고, 물론 조금 더 정보는 있긴 있는데 문제 바로 보면서 바로 접근을 할게요. 나올 때 바로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죠? 자, 1번 보세요. 자, A에서 B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때요? 어간이죠, 어간, 그죠? A에서 B워의 어간은 B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의 어간과 같다. 이게 그러니까 봐봐. 어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미. 다시 말해. 어간을 볼 줄 안다는 얘기는 어미를 잘 떼어낸다는 얘기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비워의 어간이 뭘 것 같냐? 이게 비우에다가 이렇게 어를 붙인 거거든. 비우다가 있잖아. 그죠? 이게 어간이 비우야. 시간이 빈다 볼래요? 시간이 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간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기본형을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비예요. 비다예요. 비다에다가 니은다가 결합한 거예요. 니은다. 현재형 얘기하는 어미. 그러니까 니은다가 죄다 어미란 말이야. 그게 비까지만 어간. 얘는 비우. 정확히 말하면 우는 뭐냐면은 사동 전미사야. 근데 아까 이제 접사는 어간으로 넣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어간이 두 개가 비워랑 비다의 어간은 같지가 않아요. 답이 아니에요.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니까. 예. 독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그랬네요. 이거 수능 문제 역시 살벌하네요. 그죠? 어간어미. 그 다음에 B.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다가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형성된 명사인데 보세요. 높이 날잖아. 그죠? 뭡니까? 부사입니다. 그죠? 명사가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높다 어간에서 높다 형용사에서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변한 거는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미사 있는 거죠. 파생어고. C 틀렸고. C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게 봐야겠지. 놀이. 역시 놀이도 어디서 나왔겠니? 이게 항상 용언에서 출발했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 좋겠죠. 놀다에서 왔겠죠. 놀다에다가 이가 붙은 형태거든. 이가 전미사야. 이게 맞거든. 그리고 놀이가 명사이고 다시 말해 이게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서술어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서술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냥 명사가 된 거야.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머지 보면요. 자, 끌렸다의 어근에 붙은 전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독서예요. 그 전미사가 파생어에서 전미사가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독서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독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시기가 명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시기는 명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데 이것도 물론 독서가 중간에 이제 본문에 있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끼어들지 못한다고 돼 있어. 뭐가 들어가면 접사가 들어가면 뭐 이 얘기인데 근데 사실 우린 그건 알고 있지 않냐? 기가 나오면은 거의 그거 알잖아. 뭐 알지? 뭐 알아? 니네. 요 앞에 문법 특강 앞에서 했던 거 그거 뭐지? 기 나오면은 명사형 어미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시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제 지문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 부분만 보시면 이게 본문 설명은 이제 시간이 안 되겠어. 그지? 그래서 냅두고 예,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찌됐든 형태소 분석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죠? 예.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정말 오케이? 언제까지? 9월 전까지만 제발. 근데 9월 너무 늦어. 맞지? 지금. 오케이. 수고.